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락이 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로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스톤으로 골라주셔도 되세요.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당시에 이분이 잠수를 탔다거나 또는 이별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하지 못한 채 뭔가 헤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바라던 그런 이별은 전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선 세부적으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헤어질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예전만 못한 상태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과 정말 좋았을 때, 설렜을 때, 그런 초반과 비교를 하자면 좀 많이 식었기도 했고, 애틋한 감정, 설레는 감정,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만 못한 상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식어가다 보니까 이제 연애보다 솔로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다른 눈에 들어오는 이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우선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사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환승처럼 그렇게 이별을 감행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실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정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회피형이라서 여러분에게서 잠수를 탄다거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별을 그 상대가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성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성분이 있었다고 해도 그분과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솔로로 돌아왔지만 그 삶에 별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됐든 이분은 여러분과 이별을 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싱숭생숭한 마음, 이 권태로움에서 좀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좋아지려고 이별을 분명히 선택한 것이겠지만, 카드로 보게 되면 전혀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뭔가 이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거나 뭐 여러 가지, 사실 이별 자체도 그 이별을 통보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과정을 감내한 것 치고는 너무 생각만큼 편안하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분명히 나는 이별을 하면 새로운 이성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솔로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라면 난 진짜 그냥 연애 끝나면 편하게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만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정말 좋았을 때 애틋하고 설레고 꽁냥꽁냥 그렇게 여러분과 정말로 예쁜 사랑을 나눴던 그 순간을 계속 뒤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자존심이 정말 굉장히 센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립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티를 낸다고 하더라도 되게 뭔가 직접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티를 낸다기보단 되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얘 나 아직 못 잊은 건가? 하면서 좀 헷갈릴 만한 그런 뭔가 표시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라던가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카톡 푸사나 푸뮤 등등 되게 정말 애매한, 누가 봐도 얘 못 잊었네까지는 아니고
얘 나 못 잊었나? 약간 이 정도의 생각이 들 만한 무언가로 여러분에게 언질은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세서 연락이 오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로 연락이 오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락을 하고 싶기는 한데 계속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연락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말로 약간 괘씸하지만 본인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식적으로 얘는 내가 만나자고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은근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은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락은 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락이 오는 것도 나는 정말로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그때 너무 섣부르게 행동을 했다. 내가 권태기였는데 마음이 식은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정말로 반성하고 연락이 오기보다는요. 어찌 보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만날 인연이 없어서 지금 당장에 나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에게서 어차피 연락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재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실 거잖아요. 뭐 카톡이 됐든 아니면 뭐 DM이 됐든 전화가 됐든 어쩌면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 맞춰준다거나 그런 거는 과거의 연애로 저는 정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는 그런 마음인 걸 알아도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정말 먼저 생각을 하시고 대화를 나눌 때 절대 뭔가 그리웠다라거나 그런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분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이별을 맞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이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이분의 마음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여러분 눈에 너무너무 보였을 거니까 그때 그렇게 눈치 보고 이별을 하고 너무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부족했나 하면서 여러분은 자책을 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사과를 받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라는 기쁨에 젖어서 여러분을 또 안 돌보지 않을까, 또 돌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분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재회를 바라고 계시다면 물론 기쁘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받으셨던 부분들, 여러분이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과를 받으시고 재회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락은 오실 테니까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은 채로 불안해하는 마음이라든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떨쳐버리시고 대화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본다고 하셔도 재회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바라지 않는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지금 리딩해드렸던 것대로 이분의 연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회는 하지 않더라도 사과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정말로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을 차단을 한다거나 연락이 온다고 해도 정말 무시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 그 리딩 제가 말씀해드렸던 리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정말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 정말로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아프셨을 거예요. 제3자인 제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재회를 해보기도 했고 이제 제가 재회 상담을 해보기도 했지만 사실 연락이 오면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잊혀지나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분명히 내가 이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아직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게 되면 연락이 왔다는 기쁨에 취해서 뭔가 사과를 받는다거나 내가 아팠던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다시 잘 만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과 연애하면서 이별하면서 상처받았던 여러분도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정이 식어서 헤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세부적으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하게 이별 사유가 애정이 식어서 헤어졌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왠지 애정이 식어서 라기보다는요 좀 애정의 형태가 변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서로 못 받아들였다거나 또는 이제 좀 불가피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헤어지신 분들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여러분의 상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의 상대는 애정의 형태가 변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연애 초반과 비교했을 땐 연애 초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짜 너무 귀엽고 설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몽글몽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별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설레는 감정보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애정의 형태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하셨을지 못하셨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좀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도 알고 하지만 뭔가 좀 연애 초반보다 버거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별을 조심스럽게 이별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런 변해가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너무 이 사람이 싫어져서 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연애 초와 바뀌어져 버린 무언가 환경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견디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별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을 꽤나 오래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갑자기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두 분, 여러분도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상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 보니까 이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우선 여러분을 상처 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게 되면 뭔가 내가 없어도 진짜 잘 지내네. 얘는 벌써 나를 잊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속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분과의 이별 때문에 이분도 같이 상처를 좀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물론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이분 역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락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연락이 좀 직접적으로 그분한테서 오는 연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편지 같은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겹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겹지인에게서 이제 근황을 듣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직접적인 연락보단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메일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회에 대한 생각으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마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남아있는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정리하는 듯한 느낌의 여러분에게 사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미안했다, 여러분에 대한 사과 또는 남아있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정말 온전히 다 표현해서 털어버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형태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재회의 형태로는 연락이 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이분은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못 털어내실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분명히 털어내려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겹지인이든 편지든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다 털어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아주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재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기간을 굉장히 좀 오래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할 때도 좀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고, 지금 역시 그분이 뭔가 여러분에 대한 재회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회를 이분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연락이 만약에 온다고 하시더라도 당장의 결론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리딩이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마음이라는 게요, 돌리는 데에도 그렇고 커지는 데에도 그렇고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정말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오래 걸려서 재회를 한 그런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뭐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몇 년 후에 연락이 어찌어찌 닿아서 다시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봤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오래 가고 더 뭔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서 정말로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인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분도 이제 나아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회라는 게 빠르게 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성장해서 여러분도 그분도 마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성장해서 만나는 것도 정말로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장했을 때는 여러분도 그분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유로 이별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과정,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지 못한 이 부분조차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만큼이나 이분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기 때문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접어두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재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재회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분에게 이만큼이나 사랑받고 이분에게 이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왠지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반복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요, 애정이 식어서라기보다는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좀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사건이 하나 터져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 진짜로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원하지 못했어요. 마음 깊이 후폭풍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폭풍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나? 라던가, 그때 이별까지는 좀 아니었나? 왜 그랬지? 이러면서 정말 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고,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될까? 내가 연락을 해야 되나? 이대로 기다리는 게 맞나? 아니면 이대로 있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정말 어찌저찌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떨쳐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연락을 하지도 못한 채로 계속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후폭풍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겉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당장 찾아갈까, 진짜 어떻게 우리가 헤어지냐, 그렇다고 진짜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고 있는 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이분이 후폭풍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카드상으로 확실한 건 그분은 정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미련을 두고 있고 여러분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연락이 빠른 시일 내로 오기는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이 올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어 달쯤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좀 나아졌을 때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애매한 감정으로는 약간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마음으로는 연락하면은 서로가 손해다, 서로에게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연락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연락을 받는 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가 2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는 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게나 후회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카드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요, 카드상으로는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보상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보상을 받는 형태인 것이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에 좋은 느낌으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연락을 하시기보다는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재회도 중요하지만 재회 이후의 그 흐름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기분으로 재회를 해서 일주일 만에 헤어지는 것보단 2달을 기다려서 6개월, 1년, 어쩌면 결혼까지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확실히 근데 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면 이 사람이 그냥 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달 만에 사람을 잊을 정도면 애초부터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오래 못 갈 거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분이 나를 잊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후폭풍이 오고 미련이 있고 그래도 나중에 가면 나를 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잊혀질 만한 인연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다시 만나더라도 그리 오래 갈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본인에게 자신감을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애할 당시에 나쁜 연인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에게 최선을 다했을 거고 그분에게 애정을 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분도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그것을 곱씹게 될 거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고 이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 지금 내가 연락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운명이라면 정말로 여러분과 그분이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인연이다 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인연의 소중함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사람도 너무나 잘 알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자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이 텀은 불가피하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상담을 할 때 해부틀 자주 하시는 커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주기도 되게 짧아지고 헤어진 주기도 짧고 만나는 주기도 굉장히 저는 짧아지는 경우를 덜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불가피하게 텀이 필요하고 만약에 신뢰를 잃었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과 그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헤어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저는 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보통 이별을 한 당시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헤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적인 것은 내려앉고 좋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그 컵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컵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져서 이걸 넘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 바로 컵을 빼버리면 나는 면목은 못 마시잖아요. 진짜 몇 방울 마시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컵이 물이 넘치는 그 순간을 기다려서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들이켜 마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쌓아간다고 내가 쌓은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회 자체는 가장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별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신중했던 이별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상대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좀 여러모로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과 그 상대가 좀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다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충동적으로 원래는 이별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상황도 안 좋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좀 다퉈가지고 이제 헤어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별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상대도 이별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하고 헤어진 게 맞나? 라고 어찌 보면은 이별 자체에 대해서 자각이 엄청 드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근데 우선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셨어도 결국에는 이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 그래 진짜 헤어지는 게 맞아. 진짜 다시는 만날 일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 기회에 새로운 사람 만나자.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아 근데 걔가 너무 보고 싶다. 아 진짜 다시 만나고 싶다. 아 약간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섞인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별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전혀 짐작을 못한 약간 충동적으로 일어난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상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것으로 보여요. 뭐 하나를 확 정해서 아 진짜 이별을 했으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또는 솔로로 있어야 되겠다. 또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뭔가 어느 한쪽으로 갈피를 못 잡고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을 하다가도 보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도 헤어졌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충동적이고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다 보니까요. 저는 재회에 대한 연락도 진짜 정말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2주 이내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연락 자체도요. 뭔가 굉장히 좀 되게 충동적이어서 그런지 뒷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데 재회라기보다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별 자체가 그래서인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 후가 미지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회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하셔도 오래 갈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회까지 뒷심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연락은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제가 봤을 때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락도 이별처럼 정말 진심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조금 세우고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하고 오는 그런 연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연락은 그냥 정말 충동적으로 어쩌면 새벽에 이제 또는 술김에 잘 지내니 또는 자니 약간 이런 느낌의 형태로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저는 조금 그 충동적인 느낌이 여러분들이라도 저는 조금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상대가 제가 봤을 때는 카드로 보게 되면은 좀 되게 다혈질인 부분도 있고 자존심도 좀 세서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약간 손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까지 단단하지 못하는데 약간 겉으로는 좀 많이 세 보이려고 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별도 그렇고 재회도 그렇고 정말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를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재회를 한다고 하셔도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하셔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다시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지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대는 이런 고민들은 별로 하지 않고 연락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좀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여러분의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 라거나 진짜 좀 사람으로서 별로예요 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다혈질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들 자체를 조금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신중한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다혈질인 부분들이 좀 좋게 보자면 행동력이 있고 과감하고 굉장히 멋져 보일 때도 있지만 부작용으로 안 좋게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충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좀 진중하게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조금 있어야지 제외를 한다고 하셔도 좀 흔들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외를 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이렇고 미래에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라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뭔가 참 본인의 좀 어른스러운 면모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귀여운 면모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충동적인 그런 부분, 다혈질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덜 고생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